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작전의 핵심이 되는 어떻게 하면 싸게 최대한 많이 살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저점 매집하는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해를 할지 얘기를 할 때 항상 모든 시나리오를 짤 때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이미 부자야. 내가 이미 부자야. 최소 1,000억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을 내가 이제 딱 찍었어. 저 종목. 내가 이제 저 종목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시나리오로 이 종목을 가져갈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뭐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그냥 사도 되는 거고. 근데 1억 정도를 살 만한 2천만 원 언더의 종목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종목에다가 1억 정도를 이렇게 살 정도의 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종목은 지금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되잖아요. 1,300억 정도 되고 거래량을 보시면 평소 거래량이 한 63만 주? 얘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네요. 그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 한 39만 주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은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만 4천만 4억. 4억 14억 정도 되거든요. 14억. 하루 거래량이 이제 한 14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4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의 거래량을 갖는 그 중에 1억을 내가 사겠다?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1억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동은 최대한 없게 만들면서 살려고 하는 거고,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1,655원에 뭐 물량을 한 5,000주 정도를 내가 샀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량을 이 5,000주 산 거를 한 1% 정도 높은 가격, 그 정도에다가 그냥 다 걸어버린다고요. 내가 그러면 누군가 또 여기다가 팔려고 해가지고 한 2만 주 가까이 됐어. 예를 들어서 한 2만 주 되면 내가 여기에 있는 2만 주 중에 한 1만 주 정도를 또 사버려요. 그러면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 한 1% 정도 위에 있는 이 한 1,670원 정도에다가 이 만주를 또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2만 주, 2만 주가 벌써 이제 2만 주 이상이 여기에 밀려버리잖아요. 2만 5천 주 정도가.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이 조금씩 사가지고 그 밑에 이 1,665원에 2만 주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매도세, 물론 팔 의도는 없지만 팔아도 수익이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상고 가격. 네, 그렇지만 나는 매도세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가격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이해되셨죠? 그럼 그 밑에 가격에 난 더 사가지고 더 위에다 어차피 오늘 내가 1억 원어치를 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그렇게 매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면. 그래서 오늘 1억 정도 사고 내일 또 1억 정도 사고 근데 사는 방법론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조금씩 좀 찔끔찔끔 이렇게 밀리잖아요. 계속 주가가.
요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차트가 한 달 내내 빠지긴 빠지는데 그냥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어서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슬금슬금 옆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금. 빠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빠진다는 의미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매집을 해버리면 빠질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패턴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확 매집을 해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약간 N자형 비스무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W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론은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이해되셨죠? 여기 네. 3개월 정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3월은 이제 푹 빠졌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이 세력의 의도로 빠진 건 아니고 멘붕으로 빠진 케이스인 거죠. 사실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사는 족족 전부 매도 호가 중에 안 사실 것 같은 위치에다가 걸어버리는 거죠. 내가 팔 의도는 없거든요. 나는 계속 매집할 의도인 거지. 근데 뭐 팔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벌었으니까. 또 그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매도세에 힘만 실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가가 보합을 하다가도 내가 계속 매도세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1% 정도 하락은 그냥 돼버려요. 그러면 1% 정도 아래에 또 가는 거죠. 더 떨어지게끔. 계속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주가는 계속 쭉쭉쭉쭉쭉쭉 조금씩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능한 최대한 이제 떨어뜨려 보고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이제 주가 관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1억씩 매집을 하다가 어느 정도 확 떨어졌을 때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내가 다 사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매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는 파형이 아까 같은 이런 W자 같은 이런 파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위에다가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이 위로는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내가 여기도 같이 막아버린 거고. 그래서 나는 팔려면 팔아라. 내가 다 살게.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밑에다가 걸어놓는 거는. 어차피 나는 매집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도 호가 쪽에는 내가 산 물량이 이제 엄청 걸려 있겠죠. 이 매도 호가 쪽에. 그래서 더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매집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 그대로 매집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가를 하락시킬까를 고민을 하면서 주가를 하락을 쭉쭉쭉 시키면서 나는 밑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사 모으는 거죠. 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이 방법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매집이 일어나냐라는 이 가장 큰 대전제는 무조건 3개월 정도예요. 3개월. 3개월은 무조건 매집이 일어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인이나 이 슈퍼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한 3개월 정도 무조건 생각을 하시고 이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1년이다 이 얘기는 당연히 약간 중형주 이상의 좀 시총 큰 애들 얘기고요. 3개월 얘기한다. 외국인이 한 3개월 정도 계속 사고 있어. 그 얘기는 2천억 미만의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총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 선도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의 차티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죠.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게 뭐냐면 기관의 물량이거든요. 이 기관의 물량을 보면 이 종목은 조금 어렵고요. 좀 더 쉬운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MIT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이미 이제 지금은 2천억이 넘어가면서 이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은 이쪽은 좀 보이나? 보이죠? 이번에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0에서 1로 올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1에서 0으로 뚝 떨어뜨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또 1에서 0으로 뚝 떨어뜨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1에서 0으로 뚝 떨어뜨리는 포인트. 지금 이런 포인트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이 주가와 이 밑에 있는 이 시그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고 난 이틀 뒤부터 주가가 한 달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근처까지만 떨어지고 여기에서 얘는 이제 팔았는데 그죠? 팔았잖아요, 기관이. 기관은 팔았는데 위에 보면 주가는 갑자기 급등한 흔적이 있죠.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완전히 저점 있잖아요. 저점에 이 기관이 어떤 신호를 보낸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보냈든지. 그리고 이런 고점, 이 고점이죠. 단기 고점. 단기 고점 인근에 어떤 시그널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시그널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시그널을 보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시작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관의 차티스트에 의한 주가 연동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약 3개월 정도의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종목을 내가 매집을 이미 이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했고 매집을 다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계속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 회사의 이 주식을. 그 상태에서 이 종목을 내가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이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쪽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흔적이 있는 거죠. 3개월 정도. 그래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 보고 잘 끌어올려지나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일부 수익 챙기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가 종료가 되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은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지금 2배가 날아갔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날아가기 시작하는 이 시작점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찌질 계속 한 달 정도 밀리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밀린 게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일부 팔았고요. 이날에서 이날 갈 때도 일부 팔았고요. 이날 판 게 어떤 시그널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올랐을 때 수익을 내고 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의 보유 수량 자체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그 분석하는 방법론이 바로 주가 연동 테스트라는 겁니다. 예, 뒤에서 배워요. 이 이후에 이제 매집을 한 이후의 세력은 2번, 3번. 저평가 우량주들 중에서 특히 성장성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종목이. 이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 또는 중장기 이상의 이 투자를 기반으로 한 작전인 거죠. 단기 작전이 아니라. 여기서 3개월 테스트를 할 정도면 좀 최소. 멀리 보고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 주가 연동하는 이 3개월 테스트는 한 번에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그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종목에 이 주가 연동 테스트를 하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게 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분석은 다 해가지고 그 종목 선정을 해놓은 상태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 중 이 현 시점 기준 핫한 종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OBV라는 이 보조 지표를 써서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은 이 OBV라는 지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OBV라는 지표는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상장이 되고 난 이후로 여기서 OBV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플랫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또 약간 플랫하게 가다가 또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고, 그죠? 또 플랫하게 가다가 여기서 또 올라가죠. 그죠? 지금 매집이 안 풀리고 계속 매집이 더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OBV라는 지표.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세요. 아직 OBV를 배운 상태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매집을 한 이후에 세력은 절대 안 나간다. 한 번 먹고 끝나려고 작전을 펼치는 세력은 굉장히 초보죠. 초보 세력인 거죠. 아니면 완전히 개잡주. 그러니까 개똥주인 거죠. 이 개똥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번 그냥 먹튀할 목적의 그런 작전이 아니면 일반론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저평가 우량주나 저평가 성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은 한 번 들어와서 흔들어서 먹은 그 세력은 절대 안 나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거든요. 연봉 받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 100억을 투자하고 있어. 1년에 100억 먹으면 충분히 먹은 거거든요, 나는. 그러면 100억을 200억으로 만들어 놓고 100억만 팔고 나머지 100억은 그냥 홀딩해도 상관없거든요. 주가를 또 끌어내리면서 어쨌든 나는 내 본전은 다 빼놓은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나는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나가냐는 거죠. 내 용돈 주머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세력이 대주주인 거지 그 세력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시가 안 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5% 공시가 안 나온 상태에 있는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여러 사람 명의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